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자장편 13장입니다. 먼저 자하가 말하기를 벼슬을 하면서, 이때 말이을이자 뭐뭐 하면서로 쓰이고 있고요. 넉넉하다면 여기까지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는 여유가 되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벼슬을 하면서 여유가 있다면 배운다. 그리고 배우면서 여유가 있다면 벼슬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아가 말하는 이 벼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내 입에 풀칠을 하거나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각 일을 구별하기도 했지만 현대에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이 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사 하는 사람들만 주로 배웠다면 지금은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를 현대 해석으로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일을 버거워하고 또 단지 돈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하의 이 말을 새겨보면 내가 배운 이 훌륭한 말씀을 사회가 누릴 수 있도록 애쓴다라는 입장에서 이 사를 한다고 자신에게 동기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배움 역시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직접 행함으로써 이 사회가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배움으로써 끝나서도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자유가 말합니다. 자유가 말하기를 상사에는 이 보낼 치자가 다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서요. 슬픔을 다하고는 그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이 슬픔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면 상을 다했을 때는 진심으로 슬픔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그쳐야 하지 슬프지 않고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그치다에 방점을 두는 해석도 많습니다. 이 그친다라는 말을 강조하게 되면 슬픔을 다하고 나서 그쳐야 하지 그치지 못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적절하게 맞기 때문에 또한 중의적인 표현 그 자체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5장입니다. 이번에도 자유가 말하기를 나의 버신 장은 여기서 장은 자장을 의미합니다. 야자는 은는이가로 쓰이고 있고요. 나의 버신 자장은 가능한 것이 어려운 그런 것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하기에 행동하기에 능히 행동하기에 어려운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일을 한다. 여기서 연자는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이자도 같이 접속사에 걸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 인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장은 공자의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논어의 앞부분에서는 조금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좀 출세를 원했던 그런 제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자장은 비슷한 연령대의 공자의 제자들이었고요. 이 자유가 생각하기에 자장은 남들이 할 수 없을 만큼 능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인하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인하지는 않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마 논어를 쓸 당시 사람들은 이 자장의 인품 혹은 성격을 어느 정도 알았을 테니까 후대의 제자들에게 이는 어떤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주기에 또한 도움이 되었을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증자가 얘기합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당자가 두 번 쓰여서 형용사처럼 서술되고 있고요. 당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자가 지금 감탄의 종결사고
베풀 장자가 자장을 의미하면서 야자가 은는 이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구나 자장은 이렇게 도치 구문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바뀌었어야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는 강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장은 당당하구나. 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고요. 그러나 어렵다. 더불어서 나란히 인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지금 난자에 걸리고 있고 의자가 종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장은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풍채도 좋지만 인을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 앞장에서 자유에 이어서 증자의 평가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솔직하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당시 논어를 쓰던 제자들은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증자가 계속 나옵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들었다. 이 어조사 저자를 풀게 되면 지어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목적어가 들어있는 어조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자 스승님에게서 그것을 들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는 스승님에게서 그것을 들었는데 사람이 아직 있지는 않다가 서술어고요. 보낼 치자와 스스로 자자 목적어와 서술어가 바꿔져 있습니다. 지금 보낼 치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를 다한 것까지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자에 걸려서 스스로를 자신을 완전히 다 해본 것이 아직 없더라도 반드시 한다. 지금 야자는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친자는 부모를 의미하죠. 그래서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자신을 온전히 다한다. 극진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집중을 쓴다라는 것에 지금 이 다하다라는 서술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일은 몰라도 이 반드시 부모의 상이 있게 되면 온 정성을 다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도 효심이 매우 컸던 제자로 유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온 그런 나의 정신과 집중을 몰입해 본 일이 별로 없더라도 부모의 상만큼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들었다. 스승님에게 들었다. 이렇게 앞에와 지금 똑같은 구문이고요. 맹장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맹장자의 효는 여기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 다른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른 것들은 가능하지만 여기서도 그 고치지 않은 것. 그런데 아버지의 신하와 그리고 아버지의 정치를 이 전체가 개에 걸리게 돼서 목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아버지의 신하와 그리고 아버지의 정치, 정사를 그 고치지 않은 것, 이것은 능히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장자는요, 맹헌자라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맹헌자의 아들인데요. 아버지 맹헌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버지의 신하를 그대로 쓰고 아버지의 정책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역사는 말해주고 있지만 이 정치와 권력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절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또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 맹장자는 아버지의 이 권력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의 권력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였던 맹헌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고 또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상당히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 그래서 어진 신하들이 많았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주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는 다른 것들은 모두 가능하긴 한데 어떻게 조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아버지의 권력 그 자체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심지어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은 정말 따라하기 힘든 훌륭한 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장인 19장입니다. 맹씨가 뭐뭐로 하여금 양부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사사는 옥관을 지키는 옥사를 맡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법관과 같은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맹씨가 양부라는 증자의 제자인데요. 양부로 하여금 사사를 시키게 됩니다. 사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양부가 생략된 주어는 양부이고요. 양부가 증자, 자신의 스승님인 증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증자가 말하기를 윗사람이 그 도를 잃어버려서 백성들은 흩어진 지가 오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실정을 얻음과 같다면 여기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만나야 할 그 백성들, 나쁜 짓을 한 그 백성들이 그들의 실정, 그들이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정을 얻음과 같다면, 얻게 된다면 슬퍼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사법관의 역할을 하는 이 사사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잘잘못을 잘 따져서 이제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벌을 주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일을 잘 할 때도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그들도 또한 이 윗사람들, 이 지배층의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도를 잃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백성으로서 이런 중재자, 지금은 이런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 둘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논어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